안녕하세요. 이점의 우디입니다. 오늘은 1막 33장 이더리움과 NFT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더리움을 설명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비트코인을 개선한 코인이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정적인 기록만 하게 되기 때문에 용도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검색해서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이 해시 퍼즐 분석이 용이하다 입니다. 계산이 단조롭게 되어 있어서 해시 파워가 있는 채굴자라면 독점될 위험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개선한 게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극복을 했다. 스마트 컨트랙트란 뭐냐?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하는 내용의 블록에 저장 및 호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생성 및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기존의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정적인 기록만 했다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하는 내용의 블록을 저장하거나 호출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블록에 흩어져 저장됐던 것을 계정별 상태 관리를 통해서 극복을 해냈습니다. 현재 계정 상태가 저장된 별도 공간이 따로 존재가 돼서 특정 블록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게 만든 건데요. 여기서 보이는 EOA 같은 경우는 Externally Owned Account라고 해서 외부 소유자 계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EOA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비트코인 주소와 비슷하고 기본적으로 정적인 기록에 되는 기본 목표입니다.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정적인 기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추가로 계약 계정이라는 것을 넣었는데요. 계약 계정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저장할 수 있게 해놔서 전송 내용과 특정 스마트 컨트랙트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코드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해시 퍼즐 같은 경우도 좀 단조로웠던 거를 의도적으로 계산 속도를 늦춰서 해시 독점을 저지했다. 이거를 메모리 하드 해시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개선을 해서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출시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간략하게 비교해보자면 해시 함수 같은 경우는 SHA-256 그리고 SHA-3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내용에서 상태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만든 게 SHA-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시 퍼즐은 계산 집중형에서 메모리 하드 방식으로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거래 기록 보관은 비트코인 주소 단위로 했던 거를 계정 단위로, 그리고 스마트 계약은 부분적 지원에서 지원으로, 채굴 시간 간격도 비트코인은 10분에 블록 하나를 생성했다면 이더리움은 15초로 개선을 했습니다. 최초 작동일 같은 경우는 2009년 1월 3일에 비트코인이 출시가 됐고 이더리움은 2015년 7월 30일에 출시가 됐습니다. 작동 방식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동일하게 자급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트코인 대비해서 개선된 방식을 적용해서 다른 코인의 기본 베이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다음 코인이다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안과 안정성을 향상시킨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는 NFT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입니다. 희소성을 받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디지털 자산에 별도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고 있어가지고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가 있을까 봤을 때 디지털 자산으로는 디지털 아트, 음반, 모바일 티켓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술 작품에 대해서 NFT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실물 자산, 금이나 빌딩 등을 하는 코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개념적 자산이라고 해서 투표권이나 관심, 평판 등의 분야에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렇게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전체 코인 마켓캡 시총 100위 안에 드는 NFT 탑 10은 어떤 게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이거는 21년 12월 15일 기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빠서 영상을 못 올리는 바람에 그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요.
첫 번째는 엑시 인피니트라고 해서 게임 관련 코인입니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라고 해서 마나 코인이라고 부르죠. 가상 부동산과 관련된 NFT 코인이고 시총 29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라고 해서 게임과 관련 코인이고, 그 다음에 세타 토큰 같은 경우는 영상 전송되는 데 도움이 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저스 플랫폼 제공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갈라 같은 경우는 게임, 그리고 플로우는 네트워크, 그리고 엔진 코인은 또 동일하게 네트워크와 관련된 코인이고요. 칠리즈 같은 경우가 이제 스포츠 구단 관련해가지고 발행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뮤터블 X라고 해서 네트워크 관련된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NFT와 관련해서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가급적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바라기 때문에 게임 관련돼서는 엑시 인피니티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죠. 플랫폼 관련해서는 테조스,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플로우나 엔진 코인 정도 투자하시는 거를 제안드리고 판단은 본인이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시총이 높은 코인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거를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에는 올리지 못했지만 또 디파이라고 해서 금융 관련된 코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같은 경우도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코인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이랑 동일한 개념을 생각하고 있어요. 코인 하나가 하나의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주식 같은 경우는 기업 분석, 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투자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 영상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려운데 그거는 저도 지금 한참 공부하고 있고 조금씩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라 설명을 하기에는 제가 역량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투자하는데 기초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외 부분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는 간략하게 이제 제가 내년부터 할 거에 대한 내용과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짧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ou